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스터디 운영과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선생님이 면접을 만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만점자는 뭔가가 다르겠죠. 네, 그래서 만점을 받은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걸 좀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란하게 눈썹을 활용해서 진정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서 지금 그런 건가요? 네네네네. 지금 저희는 그래도 서로 그쵸. 이러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성적인 부분이 잘 전달이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 사람에게 인상을 주는 건 93%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태도, 자세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 발성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요. 실제 이제 조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연기자는 아니지만 약간 어떤 부분에서 특정 학생을 상정을 해두고 제가 약간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약간 어떤 학생을 상정하고 내가 이 학생에게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눈물이 이제 좀 약간 글썽글썽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 면접 평가위원분들이 저를 보실 때 아니 이런 사람이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 전에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로 학생을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셨나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나 이마, 그 다음에 이제 눈썹 그림을 잘 활용해서 진정성을 꼭 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조언이고요.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브랜딩 전략을 잘 사용했어요. 브랜딩이 뭔가요? 네, 이제 여러분 커피에만 브랜드 있다 벨라몬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이제 면접에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제 스터디 진행을 하시다 보면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 같이 공부하시다 보니까 내용이 하늘 아래 다 똑같아요. 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평가위원분들이 조를 짜서 하루 내내 계시는 거니까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평가위원분에게 내가 인상을 남기고 뭔가 임팩트를 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찾아낸 게 바로 브랜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학생들에게 관광공사 사장이 되어서 우리 마을 역사 관광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나만의 뭔가 느낌, 나만의 생각을 집어서 처음에 두 가지로 딱 던지니까 평가위원분들이 사실 이전에 있던 분들하고 비슷한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좋은 점수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 사실 시책 내용이 다 외우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니까 또 이제 자기의 교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름을 조금 덧붙여가지고 특별하게 보이는 브랜딩이라는 거죠. 네네네. 이거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팁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그 면접을 처음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실 때 애초에 철학과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학과 전략이요. 결과적으로 면접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뽑겠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열심히만 하겠다, 말을 잘하겠다,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평가를 해주는 평가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혹시 어떤 분들이신지 좀 사실 다 현직에 계시는 관리자들, 교관 선생님, 교장 선생님, 자학사 선생님들이시겠죠. 이제 그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신규 교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교사장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선배 교사와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계속 소통하고 독불장군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중요하죠. 그런 생각을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하는 실수인데 선배에게 내가 조언을 잘 구하고 선배에게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되게 모범 답안처럼 많이 회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능툴 같은. 만능툴. 좀
표현인데, 네, 제가 이제 실제 저희 학교에 계시는 이제 선배님들, 이제 관리자 선생님들 이제 여쭤봤는데, 네. 이제 그분들께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답변을 할 때, 만능들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답변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네. 오히려 차라리 더 좋은 답변은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일단 다 해보고 매뉴얼을 찾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 찾아가서 네, 겸손하게 조언을 여쭈는 거. 그 태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어떤 업무적인 문제라든지 동료 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갈등에 대한 문제가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들어가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게 됐을 때 답안인 것 같고 자기가 노력해서 뭐 연수 책자라든지 뭐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서 등록등자 그러니까 모든 이제 문서가 있는 그런 사서함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해결을 해 보려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점 꿀팁을 이렇게 방출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점들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만점을 받으신 분들은 또 제가 살펴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교육관이라든지 교육 철학이 답변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네, 디테일이 달라요. 요즘에 근데 문제들을 보면은 그런 교사의 가치관이나 교육관을 묻는 문제들, 아니면 대놓고 묻지 않아도 은연중에 묻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우리랑 같이 할 사람을 뽑는 게 지금 면접 시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은 그런 문제들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면접 준비하실 때 뭐 시책이라든지 면접책 내용 암기하는 거 뭐 기본적인 과정일 수는 있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교육관을 좀 정립을 해서 답변에 녹여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교육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인성이 중요한 교사다. 그러면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독서교육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환경교육 측면에서는 어떻게 더 신경 쓸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걸 답변을 녹여내는 작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진짜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이제 들어보니까 더 궁금한데 혹시 다른 건 없어요? 있죠. 제가 이제 면접을 코칭을 좀 해보니까 선천적으로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연습을 한다고 늘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하면 또 되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방법이 필요해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는 거 중요하죠.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말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려면은 한 문제를 가지고 반복 연습하는 거. 이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막히기도 하고 말이 꼬이기도 하고 더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극복하려면 일단 자기가 답변한 내용을 타이핑을 해보세요. 네. 첫 번째는 타이핑을 해보고 두 번째는 타이핑한 내용을 합격생의 답안 그리고 면접 문제집의 답안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답변을 수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더 좋은 어떤 말로 변환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해보고 그거를 네 번째 안 보고 연습하는 겁니다. 네. 그 타이핑한 걸 안 보고 연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한번 했는데도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럼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은 자기 말의 구조와 어떤 리듬이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뭔가 좀 유연하고 능숙한 답변처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팁을 또 말씀드리면은 답변을 구체화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독서 토론 방법을 진행을 하겠다면은 어떤 절차, 어떤 단계에 걸쳐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관리자분들, 그러니까 교감생이나 교장선생님이 듣고 싶은 얘기는 면접 책에 있는 내용 뻔하게 외워서 시책에 있는 내용 뻔하게 외워서
답변하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 뭐 독서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연습하실 때 더 깊게 생각해보고 현장에서 적용할 때 나는 학생들과 어떻게 이 방법들을 적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쌤과 또 저의 면접 노하우를 이렇게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아, 그죠. 네. 저희 홍콩책 실전 모의고사 지필진들이 면접 피드백을 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홍콩책 실전 모의고사를 구매하신 분에 하나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 현직 교사의 경험과 또 만점을 받으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들을 예정이니까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